반갑습니다. 이투수 수학영역의 차윤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야흐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강좌, 쌤의 마지막 강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수능에서 파이널 단계에서 준비해야 되는 실전 모의고사 이제 운영 이론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건 뭐 어떤 거냐면은 모의고사를 보는데 당연히 수학 실력이 필요하죠. 근데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모의고사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로부터 뭐를 배워갈 것인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아서 마치 엔제 문제 풀듯이 문제 풀고 채점하고 잘 보면 기쁘고 안 보면 막 슬프고 하는 거는 이 모의고사 강좌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시간과 관계없이 문제를 오히려 많이 푸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하는 거냐면 제한된 시간 내 실전과 똑같이 100분 동안에 나의 모든 걸 쥐어짜서 나의 수학 실력을 점수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실무 강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여러분도 아마 뭐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수학 실력은 뭐 미천하지만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점수 잘 봤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수학 실력을 그대로 점수로 만들자. 실무 운영 이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1이잖아요.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작년에 2까지 했는데 학생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3까지 할 거야.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운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컨트롤을 하는 거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풀다가 막힌 것도 있고 뭐 실수도 나올 수가 있고 뭐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좀 짤막하게 그래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본 강의의 또 의도가 훼손되기 때문에 크게 수학 실력과 수학 점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걸로부터 출발합니다. 알겠죠? 수학 실력은 말 그대로 실력이야. 수학적 사고력, 응용력, 낯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이고요. 시험 점수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응용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특정 유형을 암기를 했어.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수학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 중에서 시험 점수를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높게 나온 학생들을 폄하하는 말들을 하거든. 아, 쟤는 무슨 학원에서 또는 무슨 책에서 그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걔는 점수가 이번에 잘 나온 거야. 중간고사 시험에서. 근데 사실 수학은 내가 더 잘해.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최소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요, 그렇지 않다. 고등학교 수학은 한정된 자원에서 나오고 수능이라 하더라도 어떤 유형이 있고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학적인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체화를 시키고 배우면 수학 시험에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고, 이 마지막 파이널 단계에서는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을 이해하고 풀어서 증명하고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기억을 한 다음에 결론부터 바로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 아까 말했지만 수학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시험 점수 높은 학생들을 폄하하는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외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걸 1년 동안 많이 해왔는데, 그럼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에서는 이 시험 점수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선생님 몇 개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제 크게 한 4가지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실무를 볼 때 문제풀이의 순서를 결정한 다음에 풀어야 돼요. 수학이 1번부터 30번이 되어 있지만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죠. 1번부터 15번까지는 공통과목 객관식이고요. 16번부터 22번까지는 공통과목 주관식이고, 그 다음에 23번부터 마지막 30번까지가 선택과목이잖아요. 그러면서 객관식에서 15번, 그 다음에 22번, 30번이 난이도가 보통은 제일 높습니다. 객관식은 그래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오답률이 15번보다는 14, 13, 올해 뭐 9월달 같은 경우는 13번이 높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주관식 같은 경우는 찍을 수 없기 때문에 22, 30이 항상 오답률 1등 아니면 2등이 되면서 서로 22가 어렵냐, 30번이 어렵냐 막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문제풀이 순서를 결정해라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이게 난이도가 1번부터 30번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16번부터 3점짜리 난이도가 낮아져서
다시 22까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23번부터 난이도 낮아져가지고 30번까지 가면서 최종적으로 수능 시험이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나의 수학 실력이 그냥 이 정도에 있으면은요, 그냥 1번부터 다 풀면 됩니다. 어차피 다 맞을 거니까. 시간도 어차피 남을 거니까. 근데 내 수학 실력이 이 정도에 있으면 이제 이런 난이도의 문제들은 풀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20이나 30번을 빼고 문제를 풀자. 근데 이런 전략적인 선택은 학생들이 잘합니다. 여러분들 20이나 30번을 수능 당일날 어떻게 처리합니까? 6월, 9월 달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물어보면은 전국의 수험생 중에서 99% 이상은 22, 30번은 빼놓고 나머지 먼저 푼 다음에 시간 마지막 후반부에 봤더니 문제 잘 안 풀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잡지를 냈습니다. 뭐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이나 30은 누가 봐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문항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나머지를 먼저 푸는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이 정도에 있으려면요, 원점수 기준으로 92점이나 88점 정도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한 4, 5등급이 제일 많거든요. 이게 원래 5등급이 제일 많은데 이제 보통 수능에서 한 8, 9등급 정도는 수능을 보는데 크게 준비를 안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본 학생들은 3, 4, 5등급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은 실력이 이 정도 언저리에 걸쳐 있어. 원점수 기준 한 60점에서 뭐 한 80점 사이? 그 정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객관식 문제도 몇 개는 풀기가 힘들고요. 주관식은 21도 어렵고 22도 어렵고 가끔씩 20번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30번은 당연히 어렵고 29번도 어렵고 뭐 어떤 경우 27번도 잘 안 풀리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야. 그리고 풀었던 문제 중에 뭐 11번, 13번 뭐 이런 문제들도 문제가 매끄럽게 풀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못 풀거나 시간 낭비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걸 막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앞에서 쭉 풀다 보면은요, 한 이 정도 오면은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우면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뒤에 후반부에 풀 수 있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거나 날림으로 풀어서 틀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은 수학 실력이 어중간하게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보통 중하위권들이 많이 하는 게 3점을 먼저 싹 풀고 그 다음에 4점을 푸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3점이잖아요. 1번부터 8번 풀고 그 다음에 주관식 23번 넘어가서 또 23번이란다. 주관식 16번 넘어가서 16번부터 19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넘어가서 23번부터 27번까지 풀고 그 다음 다시 넘어와 4점짜리 훑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보통 한 60점 이하인 학생들은 그렇게 푸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3점짜리는 확실하게 다 맞추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점수가 한 80점 조금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4점짜리 중에서 쉬운 것들까지는 매끄럽게 잘 푸는데 4점짜리 중에서 중상 난이도 문제의 시간을 뺏기는 걸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있죠. 어려운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100분이 있으면 이게 100분이 있으면 이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후반부에 어려운 걸 풀어야 돼요. 초반부에 일단 쉬운 거를 시간 손실 없이 싹 다 풀어놓고 전체 시험의 난이도가 다 체크가 된 다음에 그 남는 시간을 보고 후반부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수능 시험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뒤에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80점 근처인 학생들은 1번부터 쭉 푸는데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15번을 1회차에 풀 것인지 13, 14, 15번을 패스하고 나중에 풀 것인지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히 어려우니까 21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거 29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를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어느 정도 수학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그냥 1번부터 30번까지를 한 방에 미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도요 굉장히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게 안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수학 실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골라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고, 자 이제 최종 결론. 어떻게 하는지는 정해진 게 아니야. 방금 전에 몇 가지 예시를 줬는데 본인의 수학 실력에 맞게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훈련을 해라는 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쌤이랑 실무하거나 또는 뭐 다른 실전 모의고사 구에서 수능까지 갔을 때 훈련을 목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잘 보고 싶어. 점수를 높이고 싶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수학 실력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했을 때 쌤은 문제풀이의 속도가 점수와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수학 점수가 오르는 겁니다.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적으로 나온 논리를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 후반부에는요. 수학이 암기 과목의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고 이해 학문이고 사고의 학문이지만 그건 처음에 이해할 때, 개념 강의를 처음 들을 때 그런 거고요. 어느 시즌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파이널 단계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싹 다 외우는데 이걸 막 암기하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풀면서 이거를 체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수학 실력이야. 사고력도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특정 유형들을 체화를 시켰어. 속도가 빨라. 어떤 학생은 그냥 나올 때마다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 점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시험 시간이 부족한, 난이도가 빡빡한, 올해 9월 평가한 모의고사 같은 시험이 나오면요. 그때 이 학생들이 점수차가 더 커지게 되는 거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체화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체화시킵니까?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복습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학습 태도에 대한 얘기고요. 실전에도 그러면 어떻게 점수를 실무에서는 올릴 것이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긴가 민가 하는 형태들. 문제를 풀 때 확신을 가지지 않고 푸는 문제들이잖아요. 그 문제를 풀면서 특정 시간 텀이 지나가면은 이 문제는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풀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풀다가 또 안 되니까 이게 풀면은 뒤에 가서 풀 수 있는 시간을 써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딱 봐도 풀 수는 있어. 근데 내 풀이로는 계산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런 경우는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모의고사 후반부에 풀어야 돼요. 초반에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를 줄일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이 보통 잘 못하는 게 바로 검토를 한다는 행위입니다. 검토를 하는 거는 아마 강의하신 여러 선생님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선생님들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학생들의 포지션이 달라.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요. 종 칠 때까지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돼요. 당연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학생들은 고민하게 되지. 시간이 이만큼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못 푼 사전짜리 몇 개 요걸 풀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를 검토를 해서 실수를 줄일 것인지 인데 대부분 학생들은 무슨 선택합니까? 네, 안 푼 거 풉니다. 종 칠 때까지 푸는 거야. 집에 가서 채점을 하는 거지. 눈물이 또르륵 나오는 거지. 왜? 그 종 칠 때까지 풀긴 풀었는데 그거 역시 틀리고 알고 보니까 맞았던 거라 생각했던 문제에서 몇 개가 실수가 나오고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막 점수가 들쑥날쑥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막 인생의 최저점을 최근 시험에서 보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예측 가능한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필수가 바로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운영이론 두 번째, 세 번째 때 이야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시험에서 반드시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해서 그 할애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요. 상위권, 최상위권은 거의 다 합니다. 원점수가 90점이 넘어가는데 검토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원점수가 90점 이상이 안정적으로 찍는 학생들은 검토를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라는 단어 자체에 예측 불가능한 실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1번부터 문제를 풀었죠. 중간중간 어려운 게 나오면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가. 뭐 최고 난도도 넘어가.
풀어 이렇게 몇 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앞부분에 시간 손실이 적었기 때문에 30번까지 가도 뒤에가 반드시 시간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30번까지 가도 시간이 안 남는 이유는 이 앞에서 문제와 사랑에 빠지면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속도를 올리라는 것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남는 시간 동안에 이제 여기서 판단하는 거지. 나의 수학 실력과 남은 시간과 내가 못 풀었던 문제의 개수를 보면서 이 시간 동안에 여기에 구멍을 메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머지를 검토를 할 것인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검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남은 시간 동안에 이거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못 푸는 문제가 막 되게 많아. 이거는 그냥 나의 수학 실력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남은 시간 종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이거를 메꾸려고 해봤자 메꿔지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남은 시간 동안 검토를 하잖아요. 틀린 거 두세 개씩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점수가 막 60점에서 80점까지 막 20점씩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요. 특히나 이 검토하는 게 필수고 등급으로 치면 2등급에서 4등급 사이인 학생들이 보통 검토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분기점이 있을 때 이거를 하는 연습을 모의고사 훈련을 하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모의고사 훈련할 때 막 빨리 풀고 끝나고 채점에 점수가 궁금해서 100분 되기 전에 스톱워치 누르고 막 채점하고 하지 마시고 그 종치기 직전까지 이걸 해라는 뜻이고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강의가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검토하세요. 알겠죠? 연습합니다. 시험이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종치기 직전까지 시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쉬울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험이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처럼 시간이 빡빡한 시험이 나오면 막 종치기 직전까지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면서도 막 마음 한켠에 막 이렇게 이번 시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게 있다.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을 하시겠지. 근데 시험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난이도를 알까요? 모릅니다. 출제자도 난이도를 모르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등급, 전 과목, 각 과목 만점자를 1%로 만들겠다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만점자 1% 수능이라는 것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2년 정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한 번도 비슷하게 되지도 않아. 전체 시험 보는 한 10몇 과목 중에서 한 과목, 두 과목 정도만 만점자가 1%고 막 어떤 때는 만점자가 막 0.1%, 어떤 때는 만점자가 막 2% 이러면서 시험에서 디테일한 난이도를 출제하시는 분이 의도를 하고 만들었지만 실제 뚜껑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시험이 쉽고 어렵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풀어보면서 압니까? 아니에요. 그럼 시험이 끝나면 압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시험이 끝나면은요, 보통 가채점 결과 오후 한 7시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러 입시기관에서 예측을 해. 근데 시험지가 이미 공표가 됐고 각 과목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 결과 틀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예측이 정확하냐? 학생들 시험이 다 끝나고 성적 입력을 하고 그게 통계치로 나왔을 때 그거를 보고 가채점 결과 났을 때 그게 상당히 유사한 거지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정말 최악의 상황, 시간도 진짜 부족한데 문제도 막 여러 개 못 풀었어. 그러면 막 중간에 막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남들도 힘들겠구나. 난 여기서 한 문제를 더 맞아야지. 왜냐면 정시에서 원서 접수를 할 때 한 문제 더 맞아서 4점이 더 올라가면 그걸로부터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거를 재수생들은 보통 알 거야. 고3 때 그 수능 끝나고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근데 시험 본 당일날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막 잘 봐야지 못 봐야지 이 생각밖에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시험 점수는요. 스위치처럼 온, 오프가 아닙니다. 스펙트럼이 쫙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게 하려면은 종치기 1분 전에 30초 전까지도요. 최선을 다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더 풀어야 합니다. 자, 한 20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나중에 2부, 3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쌤이 준비한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수로
여러분이 평가를 받습니다. 1년 동안의 노력의 점수를 평가를 받는데 쌤이 이 강좌를 기획한 의도 중에 하나가 점수를 평가를 받기 위한 그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1회차를 먼저 풀고 오세요. 실무, 쌤이 지금 준비한 실무의 1회차를 풀고. 근데 풀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 완벽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당연합니다. 이 말 몇 마디를 듣고 뭐 갑자기 사람이 막 우악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회차를 풀면서 또 느껴지는 바가 있을 거야. 그럼 쌤이랑 실무 운영이론 2에서 다시 대화를 합니다. 1회차 풀어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면서 얘기할 테니까 일단 1회차 풀고 그 다음에 1회 해설 강의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운영이론 2 시작할 때 쌤이랑 또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